안녕하세요. 뱅코형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9일 밤 11시 33분 지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터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하이가 봉쇄된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낮게 시작을 했다가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끝났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 외국계가 보는 시각입니다. COVID not a topic of interest anymore. 코로나는 더 이상 증시를 움직이는 요소가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봉쇄가 되고 확진자가 확 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주가 빠지면 저가 매수할 투자자들 많다. 요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받은 거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올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를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좀 발빠르게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직장인이고 지금 또 이사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게 많아서 조금 적시에 올려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일단 COVID not a topic of interest anymore입니다. 요 외국계 보는 시각은 이렇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주가 빠지면 저감에서 들어올 투자자들 많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요거 하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케이스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EU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증가하다가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살짝 뭐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증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ublic Transport Mobility Index 이동 지수는 계속 증가한다. 그 말은 뭐냐 이제 리오프닝이 완전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요거 때문에 코로나는 더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뭐 봉쇄를 한다 그래도 터픽 오브 인터레스트가 아니다. 터픽 오브 인터레스트는 그 관심사가 아니다. 투자자들의 뭐 코로나가 정말 새로운 엄청난 델타만큼의 전파력을 가진 델타만큼의 델타 변이만큼의 치명률과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가진 뭔가가 하나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없겠죠. 이 백신,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전파력이 세면 치명률이 약하고 치명률이 세면 전파력이 약하다. 근데 지금 전파력이 약하고 전파력이 가장 세고 치명률이 약한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즈파이어라 그러는데 이제 외신에서는 아마 시즈파이어라고 할 겁니다. 시즈가 뭐죠? 정지한다. 파이어는 이제 총 쏘는 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과연 종료가 되면 오늘 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것 중에 한국 시간으로 8시 50분에 그 블룸버그에서 일보를 띄웠어요. 그 러시아 국방 차관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군사 행동을 많이 줄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미국 그 주가지수 선물 급등하고 그리고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유가 급락은 좀 약간 오버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그거를 바로 그 미국이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하는 거를 바로 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바로 풀어요? 네. 일단 푸틴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미국 입장에서는 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98불까지 떨어지던데 한 뭐 장중에 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요즘에 유가가 뭐 3, 4% 움직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 요즘 같은 네, 장에서.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그 최근 전쟁 나면서 가장 시장을 아웃퍼폼 했던 섹터가 이 디펜스 섹터입니다. 이 방산. 우리나라도 한화 들어가는 거 한화 그리고 한화 시스템즈 그리고 LIG 넥스원 뭐 이런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고요. 한 달 반, 두 달 전에 이미 아이비들이 그 유럽과 그 미국의 방산주에 대해서 바이콜을 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주 후반에 이제 나온 자료인데 더 올라갈 거냐 그 디펜스 섹터가 이미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인데 잠시만요.
여기 나오잖아요. Defense has outperformed FTSE 100 by 25% since the Russia invasion and 33% year to date. 그 영국 지수를 25% 아웃퍼폼했고 지수 대비 25% 많이 올랐고 연초 대비 33%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더 오를 게 있냐? 근데 이게 왜 올라갔냐면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서 1분기, 2분기 실적이 지금 당장 좋아서 올라갈 게 아니라 사실 요게 있습니다. 여기 budget outlook is significantly improve라고 돼 있잖아요. 전쟁 나고 나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Not the defense spending set to continue to rise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 독일 같이 그 경제가 큰 경제 규모가 큰 EU에서도 가장 큰 나라가 그 디펜스 버짓을 GDP의 2%까지 올린다. 그러한 뉴스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독일같이 큰 손이 올려주면은 디펜스 섹터에게는 무조건 이 방산 섹터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어도 앞으로 계속 수주잔고가 지금도 수주잔고들이 괜찮은데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섹터 중에 가장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LY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정도인데 이 매출을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화증권 리서치 자료인데 이 해외에 비해서 국내사들의 매출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니까 글로벌 머니 입장에서는 성장이 나오는 거를 조금 더 실어놓고 그리고 그 원래 잘하던 업체들, 원래 잘하던 해외 업체들, 로키드 마틴, 레이피언, 그리고 제네럴 다이너스, 보잉, 러스먼 그룹 이런 업체들 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NIG, 넥스원이나 이렇게 확실히 모멘텀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해외 대비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서 확실히 매출 YOY로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영업이익률 보면은 요거는 아직 해외사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보잉을 제외하고는 보잉 방산 부분은 그 마이너스로 돼 있고 이 국내 방산 업체들이 해외 방산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많이 주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수주가 나왔고 지금 그 UAE에서 수주를 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중동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국가에서 수주를 한 거랑 그 천궁2를 그 도입하기로 한 거랑 UAE나 아니면 만약에 사우디 같은 데서 도입을 한 거랑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이 도입을 하게 된 거고 상징성이 있는 데서 도입을 하면은 그 주변으로도 어느 정도 얘네들은 검증이 됐겠다. 주변 국가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뭐 방산 전시회도 참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다.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됐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내일 뭐 전쟁이 당장 끝나고 다음 주에 끝난다 그래서 방산 섹터가 확 빠지면은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안 보일 텐데 이 차트는 꼭, 이 테이블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와 선진국과 이제 개도국까지 포함해서 그 증시 전체의 그 나라 증시 전체의 퍼가 얼마가 되는지, 장부가 대비 얼마 거래되는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ROE가 얼마인지 나타난 건데 한국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3%입니다. 전 세계는요. 선진국 평균이 2.4%, 우리나라가 2.3%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 만년 저평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배당이 낮아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 증시 안 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배당이 절대 선진국 대비해서 낮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은 4%잖아요.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그리고 뭐 터키 4.9%뭐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 디벨롭드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선진국 평균인데 여기가 2.4%입니다. 우리나라가 2.3%고 배당 수익률이 우리나라 절대 디스카운트를 받을 만큼 낮지는 않다. 물론 훨씬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평균 대비 확 낮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ROE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낮아요. ROE가 9.8%. 대만 대비해서 왜 우리나라 퍼가 낮아야 되냐? 대만 퍼가 13인데 왜 우리나라는 9.2에 거래가 돼야 되냐? ROE가 대만은 18이고 우리나라는 9.8인데. TSMC 한번 보십시오. 성장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파운드리가. 우리나라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분할한다고 해서 파운드리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분할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뭐 지수가 한 3% 오르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몇 가지 카탈리스트는 이 대형주의 카탈리스트는 꼭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데 LG전자 카탈리스트가 뭐였죠? 두 가지가 있었죠. 지난 2019년 이후로 휴대폰 사업 포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외국 매니저, 뭐 한국 매니저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30% 오르는 거다. 휴대폰 사업 포기한다. 그리고 전기차 완성차 진출한다. 무조건 30% 오르는 거다. 그래서 전기차 완성차 업체는 아니어도 합작사를 만든다고 발표한 날 30% 갔잖아요. 그 첫 보도가 블룸버그에 한 7시 30%, 7시 30분 정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8시 반이죠. 근데 심지어 시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시장 참여자들이, 매니저들이 그날 다 안 보고 있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 시가에 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가 뜨고 나서 그날 제가 정확하게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스크린샷으로 다 저장을 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영상을 올릴게요. 시가 뜨고 조금 밀렸어요. 심지어 주가가. 저는 그러면서 와 되게 이상하다. 이거 말도 안 되네. 다들 휴가 갔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상한가 갔죠. 그런데 이제 휴대폰 사업, 모바일 사업부 포기한다는 날은 왜 주가가 안 올랐냐? 그 뉴스를 한 달 동안 우려먹었잖아요. 모바일 사업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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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던 겁니다. 근데 완성차 아니면은 그 합작사 설립은 정말 서프라이즈로 나왔거든요. 갑자기 그냥 나온 겁니다. 삼성은 뭐죠? 지금 아무도 파운드리 분사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파운드리 분사해서 정말 TSMC랑 물적 분할하겠죠, 삼성전자가.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쉽진 않겠죠. 지금 이제 올해 바뀌고 하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파운드리도 투자금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파운드리 분사하면은 물적 분할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하면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물적 분할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디스카운트 받을 거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결정이 나온다. 그리고 현대차가 전기차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 막 2배, 3배 막 이렇게 막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대형주들이 확 올라가면서 이게 다 바뀌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까지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 쪽 정말 큰 수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애플 수주가 나온다거나 파운드리 애플 수주가 나온다. 폭스콘으로 가는 거에 뭐 한 30%를 삼성전자 준다더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삼성전자가 정말 10%, 20%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파운드리 쪽을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가 잘 돼서 좀 빨리 시즈파이어가 되고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고. 근데 저는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증시가 우상향을 한다, 뭐 며칠 동안 뭐 한 1, 2주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지수를 예측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지수 예측하는 사람들 치고 맞나요? 다 틀리지.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